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경합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고 난 뒤 미국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비롯한 많은 곳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활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은 6일 새벽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행사장에서 자신의 가족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 또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미국을 치유할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And now it's going to reach a new level of importance because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al.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And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and the reason is going to be just th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미국의 황금기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오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약속하고 동시에 미국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하워드대에서 패배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것도 투쟁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운다면 미국의 약속의 빛은 언제나 밝게 타오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자면서 지지자들을 위로했습니다. Now I know folks are feeling and experiencing a range of emotions right now. I get it.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경합주로 불렸던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등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면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뒤 연임에 실패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딛고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지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946년 6월 미국 뉴욕 퀸스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이민자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립기숙학교인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포드엠 대학에서 2년을 공부했으며 이후 명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아 뉴욕 맨해튼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파산한 호텔을 인수해 새로운 호텔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고 198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의 문을 열며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의 순 자산 가치를 7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 2015년까지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미스틴 USA 등 미인 대회를 주관했고 2004년엔 NBC 방송의 리얼리티쇼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이자 진행자 역할을 하면서 You are fired, 넌 해고야란 독설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5년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을 받았고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그의 승리를 일자리를 잃고 밀려난 백인 저소득층의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4년 재임 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시작으로 파리 기후협약, 이란 핵 합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동맹조차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해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EU와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무역 전쟁을 벌였고 한국에도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를 요구해 재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김정은과의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But no,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와신 상담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2022년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번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경쟁자들을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들은 계속됐습니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4건에 이르는 혐의로 형사 기소됐지만 그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는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에 대한 총 4건의 형사 기소 사건 관련 공판 절차는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에는 펜실베니아주 유세도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치기만 했고 단상 아래로 몸을 피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상황 정리 후 이동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지지층에게 싸우자고 외쳐 극적인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22대 또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처럼 첫 임기 이후 낙선했다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이면 78세의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축하하는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히고 당신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고 이시바 총리는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고 함께 일할 날들을 기대하며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기업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각각 자신의 X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적인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위대한 회동을 기억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당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승리 계획,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종식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문제를 힘을 통한 평화로 접근하려는 방식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를 기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초당적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도 X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축하한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그와 함께 나토를 통한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나토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의 위상을 배가하며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31개 우방국 및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기 행정부에서는 첫 임기 때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해결을 위한 빅딜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동맹관계, 특히 미한동맹과 관련해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과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1기 때와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풀어야 할 산적한 국내외 문제가 많아 북한 문제를 이른바 빅딜을 앞세우면서 서둘러 해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nd I don't know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a very high priority for him, especially because, from what I hear,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s not really much prospect for a big deal with North Korea that would include denuclearization.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도 달라진 외교안보 상황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첫 임기 때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I believe that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prioritizing peace through strength in it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as well. So I think you will see that there'll be a return to strengthening deterrence in conjunction with their allies and partners, not just in Asia, but globally. But I do believe that there are going to be channels open for diplomacy. That being said,
the foundation of any successful diplomacy we've seen throughout history is through a strong national defense.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온 미한동맹 강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추가 부담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ll be really incumbent on President Yoon to make a rapid overture to President Trump and make sure he understands that this is not continuation of the Moon administration of President Trump. Don't forget how much mileage then Prime Minister Abe got from rushing off to meet President-elect Trump for his first term, presenting him with a golden golf club and expressing strong friendship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And you notice that the heat applied to Japan concerning defense cost-sharing agreements was much lower than that applied to Korea.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출신 당국자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동맹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자체 핵무장 허용은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국의 방어 역량 강화 지원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의원은 득표율 53% 이상을 기록하며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일찌감치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42살의 김 의원은 201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선 확정 후 가족과 함께 이사한 뒤 처음 묵었던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치료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원의원직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이 순간을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고 말하고 재미교포 역사 120여 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고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도전한 상원의원은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자리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500km 떨어진 카스피해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AFP 통신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관계자는 우리의 자폭무인기 드론이 카스피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에 대한 최초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무인기가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 카스피스크시의 항구에 추락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관계자는 최소 2척의 러시아 군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고 온라인 영상만으로는 피해 상황을 구별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5일 레바논 곳곳에 공격을 가해 최소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날 남부 부르자 마을에 공습을 가해 20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동부 베카벨리 인근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세력을 겨냥한 작전의 일환이었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한 건물에 무장대원들이 활동 중이었다면서 이곳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촉발된 헤즈볼라와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3,013명이 숨지고 13,55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